처음엔 너무 좋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 그냥 저를 공짜 간병인으로 생각했던 거더라고요. 그 사람, 처음엔 정말 신사였어요. 퇴직금도 있다고 하고 자식들도 다 잘 살고 저보고 같이 편하게 노후를 보내자고 했죠. 이렇게 시작된 결혼 생활 하지만 6개월 만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허리가 아프다고 전립선도 안 좋다고 매일 병원에 모시고 다녀야 했어요. 그것도 제 돈으로요. 알고 보니 퇴직금은 다 자식들 주고 빚만 있더라고요. 충격적이시죠.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이게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65세 이상 남성들의 재혼에서 무려 78%가 숨겨진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찾는 건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영상을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한 개의 사례를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서 봤어요. 항상 정장 차림에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는 분이었죠. 그런 분이 어떻게 부산의 한 교회에서 만난 박현숙 할머님의 충격적인 증언입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아직도 그날의 충격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 권사님이었습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는 모범적인 신자였죠. 심지어 무료 급식소에서 봉사도 하고 노인정에서 말씀 봉사도 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세 군데 교회를 돌면서 같은 수법으로 여성 신도들을 만났더라고요. 이미 2명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한 분은 집을 날리셨고 다른 분은 우울증 치료를 받고 계시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이런 수법이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개인이 아닌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점이죠. 요즘은 전문 브로커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노년층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를 철저히 분석하고 체계적으로 접근합니다. 교회, 복지관, 문화센터, 공원, 심지어는 병원 장기 입원 병동까지 노립니다. 처음엔 우연을 가장해요. 같은 시간에 산책을 한다거나 같은 복지관 프로그램을 신청한다거나 그러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하죠. 처음에는 정말 우연인 줄 알았어요. 나중에야 알았죠. 제가 다니는 곳을 한 달 넘게 미행했다는 걸. 서울시 노인보호상담소의 김민정 상담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분들은 미리 철저한 시나리오를 준비해요. 자신의 프로필부터 과거 이야기, 심지어 보여줄 사진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죠. 요즘에는 가짜 통장까지 만들어서 보여준다고 해요. 통장에 몇 억이 있는 것처럼 조작하는 거죠. 최근에는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3년 새 12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해요. 신고된 사례만 이 정도라는 겁니다. 대부분 부끄러워서 신고도 못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요. 실제 피해자는 이것의 5배는 될 거라는 겁니다. 특히 가족들에게조차 말 못하고 혼자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가족까지 동원됩니다. 이게 더 교묘하고 위험한 수법입니다. 자식들이 먼저 접근해요. 어머니, 우리 아버지 좀 돌봐주세요라면서 나중에 알고 보면 그게 다 작전이었던 거죠. 심지어 손주들까지 동원해서 할머니라고 부르게 하고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들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이런 일이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심지어 작은 시골 마을까지 이들의 손길이 뻗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난 사례를 상담했는데 그분들은 더 교묘했어요.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을 통해 접근하더라고요. 신뢰할 수 있는 분들의 소개라 경계심을 전혀 못 가지신 거죠. 자,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노년기 남성들의 실체와 그들이 정말로 원하는 것들입니다. 특히 제가 공개할 비밀은 여러분의 노후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주의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필수 지침이 될 것입니다.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런 후회하지 않으시려면 끝까지 주목해 주세요. 먼저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을 통해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떤 의도를 숨기고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될 진실은 아마도 잠 못 이루게 할 만큼 충격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들을 보면서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제가 20년간 상담했던 피해자분들도 모두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는 은행 지점장 출신도 있었고 전직 교사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걸까요? 저는 은행에서만 30년을 근무했어요. 돈 관리는 자신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당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바로 이런 사람들의 접근 방식이 너무나 교묘하고 치밀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제가 상담했던 수많은 사례를 통해 발견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들은 결코 못 배우고 속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부분 은퇴한 전문직이나 고위직 출신입니다. 그만큼 말솜씨도 좋고 사회성도 뛰어나죠.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세련되고 지적이었어요. 대학 교수 출신이라더니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참 그럴듯했죠. 문학 이야기도 하고 철학 이야기도 하고 처음에는 제가 오히려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질 정도였어요. 서울의 한 노인보호센터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분들은 피해자의 지적 자존감까지 공략합니다. 당신은 참 지적이고 세련된 분이시네요라는 식의 칭찬으로 시작해서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끌어가죠. 마치 인생의 동반자를 만난 것 같은 착각이 들게 만드는 거예요. 둘째, 이들은 철저한 타겟 설정을 합니다. 특히 경제력이 있으면서 혼자 사는 여성분들을 집중적으로 찾아냅니다. 심지어 요즘은 개인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제가 우연히 만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제 재산 상태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얼마 전에 받은 보험금 액수까지요.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최근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보험 설계사나 요양보호사 출신을 고용해서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합니다. 셋째,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외로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자녀들에 대한 걱정, 이런 감정들을 교묘하게 이용하죠.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감정고리 공략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자녀 얘기를 꺼내면서 시작해요. 요즘 자녀들이 다들 바쁘시죠? 혹시 몸이 아프실 때 걱정되시죠? 이런 식으로요. 그러다가 점점 더 깊은 대화로 이어지는 거죠.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노년기 여성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안은 혼자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바로 이런 불안감을 파고듭니다. 처음에는 내가 평생 당신 곁에서 지켜주겠다고 했어요. 근데 결혼하고 보니 제가 그분을 평생 모셔야 하는 거더라고요. 알고 보니 그분도 이미 암 투병 중이었어요. 그걸 숨기고 있었던 거죠. 국립노인복지센터의 한 전문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런 수법들이 점점 더 진화하고 있어요. 이제는 심리학적 기법까지 동원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피해자가 되기 쉽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런 위험에서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안전한 노후를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정보들입니다. 먼저, 이들이 주로 사용하는 접근 방식과 대화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게 될 내용은 충격적이지만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례들을 통해 노년기 남성들의 접근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핵심적인 방어 기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할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20년 동안 모은 재산이 석 달 만에 사라졌어요. 이제는 집도 잃고 건강도 잃고.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대화 패턴입니다. 이런 의도를 가진 남성들은 거의 똑같은 말과 행동 패턴을 보입니다.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요. 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들의 대화 패턴은 마치 세일즈 매뉴얼과 같습니다. 단계별로 철저하게 계산된 접근법을 사용하죠. 첫째, 초반에 과도하게 칭찬하고 관심을 보입니다. 당신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이렇게 지적이고 아름다운 분이 왜 아직도 혼자 계시나요? 당신을 보면 60대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옷 맵시가 참 고급스러우세요. 이런 말들 어디선가 들어보신 적 없으신가요? 심리상담사는 이런 칭찬의 위험성을 지적합니다. 처음에는 과도한 칭찬이 기분 좋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심리적 방어벽을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입니다. 둘째, 자신의 경제력을 은근히 과시합니다. 큰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에요. 퇴직금을 부동산에 잘 투자해서 해외에 별장도 하나 있어요. 골프 회원권이 몇 개 있죠. 하지만 실제 서류나 증거를 보여주진 않습니다. 최근에는 더 교묘한 방법을 쓴다고 합니다. 통장을 보여주더라도 조작된 경우가 많아요. 요즘은 포토샵으로 통장 사본을 만드는 일도 흔하답니다. 셋째, 건강 문제를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건강함을 강조하죠. 나는 매일 등산하고 수영도 다닌다. 의사가 20살은 더 젊다고 하더라. 약 한 번 먹어본 적 없어요. 하지만 결혼 후에는 마치 마법처럼 온갖 질병이 등장합니다. 한 의사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실제로 한 환자분은 심각한 간경화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 전까지 완벽히 숨겼더군요. 술을 마시지 않는다며 건강한 척했다고 해요. 서울의 한 노인복지관 상담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건 급하게 서두르는 태도예요. 빨리 결혼하자, 같이 살자고 재촉하는 경우가 많죠. 이건 정말 큰 위험 신호입니다. 최근에는 지금 결정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 결혼한다며 협박하는 사례도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자녀들의 태도입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 했어요. 매주 찾아뵙겠다고, 생신날마다 큰 선물도 하겠다고. 근데 결혼하고 나니 자기들 빚 때문에 매일 찾아와서 급기야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라고 협박하더라고요.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사례의 80% 이상이 자녀들과 공모한 계획적인 범죄였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먼저 접근하는 경우가 요즘 트렌드예요. 어머니나 할머니의 경계심을 완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니까요.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법적 대비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법적 보호장치들은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알려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산과 권리를 지키는 실질적인 방법들입니다. 저의 20년 상담 경험을 통해 가장 효과적이었던 대비책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사전 법적 조치를 취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피해 규모가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 법적 조치입니다. 결혼하기 전에 법적 공증을 받아두길 정말 잘했어요. 덕분에 제 재산은 지킬 수 있었죠. 주변에서는 너무 삭막하다고 말렸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다행이에요. 부산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만난 이영애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결혼 전에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합니다. 첫째, 재산분할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각자의 소유로 인정하고 결혼 후의 재산만 공동 명의로 하는 거죠. 가정법률상담소의 김 변호사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특히 주택이나 예금 등 주요 재산은 반드시 세부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기존 재산은 각자 소유라는 애매한 표현으로는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둘째, 주택에 대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 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매도할 때는 반드시 제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을 넣었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던 시도를 막을 수 있었죠. 최근에는 더 구체적인 조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동의 조항만으로는 부족해요. 공증된 서면 동의서를 요구하는 조항까지 넣어야 합니다. 구두 동의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거든요. 셋째, 의료 위임장을 만들었습니다. 혹시나 제가 의식이 없을 때 제 재산이 멋대로 처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신뢰하는 자녀를 대리인으로 지정해뒀어요. 의료법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의료 위임장에는 반드시 재산 처분 권한 제외 조항을 넣어야 해요. 의료 결정권과 재산 처분권을 분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법적 조치들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직 변호사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이런 법적 조치에 동의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거부하는 것 자체가 큰 위험 신호라고 봐야 해요. 최근에는 이런 법적 조치를 거부하다가 결국 피해를 본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재산관리 위임장입니다. 절대로 포괄적인 재산관리 위임장을 써주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모든 재산을 날린 사례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은행 거래나 부동산 처분 권한은 절대 위임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가정법원의 한 판사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재산관리 위임장 하나로 수억 원의 재산이 순식간에 증발한 사례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피해자가 자고 있는 동안 집문서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더구나 요즘은 더 교묘한 수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짜 공증서를 만들거나 법적 서류를 위조하는 등 수법이 점점 진흥화되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본적인 법적 조치들입니다. 이제부터는 더욱 구체적인 재산 보호 방법과 최근에 등장한 새로운 사기 수법들에 대한 대비책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법적 대비와 함께 이제는 실생활에서 꼭 실천하셔야 할 행동 수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생명줄이나 다름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상담을 받았습니다. 카드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대신 장 보러 가줄게 하면서 그때 거절했더니 돌변하는 걸 보고 정말 등골이 서늘했어요. 상냥하던 목소리가 순식간에 무서운 협박으로 바뀌었죠.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이런 수법으로 피해를 입은 노년층 여성이 작년에만 3,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산을 노리는 수법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부터 알려드릴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지키셔도 90% 이상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의 김영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 수법은 계속 진화하지만 기본적인 패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5가지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피해를 막을 수 있어요. 첫째, 절대로 통장이나 카드를 같이 쓰자는 제안에 응하지 마세요. 혹시 급할 때 내가 대신 찾아다 줄게라는 말은 위험 신호입니다. 한 은행 지점장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특히 체크카드는 더 위험해요. 통장 잔고가 실시간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피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 통장도 절대 만들면 안 됩니다. 둘째, 자녀들과의 독립적인 연락망을 끊지 마세요. 자식들이랑 연락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살자는 제안은 고립을 노리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심리상담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립은 범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환경입니다. 피해자를 가족과 단절시키면 통제하기가 훨씬 쉬워지거든요. 셋째, 갑작스러운 동거 제안은 거절하세요. 우선 같이 살아보자는 말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법률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동거를 시작하면 법적 보호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특히 주거침입죄도 성립하기 어렵고 재산 피해도 입증이 까다로워져요. 넷째, 주변 친구들과의 만남을 계속 유지하세요. 자주 봐야 뭐하냐. 그 친구 안 좋은 것 같다며 친구 관계를 끊으려 하는 건 큰 위험 신호입니다. 노인복지관의 한 사회복지사는 말합니다. 친구들은 피해를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안전망입니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가 있다면 즉시 신고해 주세요. 다섯째, 금융거래는 반드시 혼자 하세요. 내가 은행에 다녀올게라는 친절한 제안도 거절하셔야 합니다. 은행 직원들도 이런 사례를 많이 목격한다고 합니다. 갑자기 거액을 인출하려는 노년층 여성 옆에 조력자를 자처하는 남성이 있으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특히 최근에는 더 충격적인 수법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가짜 위급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면서 급하게 돈을 보내달라고. 그때 정신없이 보냈는데 알고 보니 그게 다 거짓말이었더라고요. 심지어 진짜 교통사고 현장 사진까지 보내면서 협박하더라고요. 사이버 수사대에 따르면 이제는 인공지능까지 동원한다고 합니다. 음성 복제 기술로 자녀나 손주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요. 정말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더욱 중요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행동 요령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대처법은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위험 신호와 대처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더욱 희망적입니다. 바로 혼자서도 행복한 노후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4.5년이나 더 길다고 합니다. 건강도 행복도 더 높다는 거죠.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김예자 할머님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노후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나 만나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이 너무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또 무슨 즐거운 일이 있을까 설렐 정도예요. 김 할머님은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루셨을까요? 그녀의 하루 일과를 들어보면 놀라움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첫째, 실버 동아리에 가입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됐죠. 근데 가보니 저와 비슷한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이제는 매주 만나는 게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어요. 등산 동아리, 댄스 동아리, 독서 동아리. 일주일 내내 약속이 꽉 찼답니다. 실버 동아리 전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동아리 활동은 단순한 취미가 아닙니다. 정서적 지지망을 만들어주고 인지기능 저하도 막아주는 최고의 치료제예요. 둘째, 평생교육원에서 새로운 것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활용법부터 시작해서 이제는 유튜브도 만들고 있어요. 제 채널 구독자가 벌써 1000명이 넘었답니다. 손주들이 할머니가 우리보다 더 잘한다고 놀라워해요. 디지털 교육 전문가는 말합니다. 나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니어분들이 더 진지하게 임하셔서 성과가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작은 규모의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평생 좋아하던 뜨개질로 손뜨개 소품을 만들어요. 온라인 쇼핑몰에 올리면 금세 완판된답니다. 월 매출이 2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어요. 용돈벌이를 넘어 이제는 제 사업이 됐죠. 시니어 창업지원센터의 컨설턴트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요즘은 온라인 플랫폼이 잘 되어 있어서 초기 투자 없이도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수공예품은 시니어만의 노하우가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노년기의 행복은 누군가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혼자서도 얼마든지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유튜브로 요리를 배우고, 줌으로 친구들과 만나고, 인터넷으로 쇼핑하고, 가능성이 무한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독립적인 노후 생활을 하는 여성 분들의 삶의 만족도가 훨씬 높다고 합니다. 우울증 발생률도 70% 이상 낮다고 해요. 이제는 제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저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사도 하고 댄스 동아리 회장도 맡고 있답니다. 제 나이가 몇인 줄 아세요? 올해 8순이에요. 이처럼 홀로서기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알려드릴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통해 여러분도 이런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특히 다음에 소개해드릴 성공 비결은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제가 상담했던 분들 중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 2막을 시작하신 분들의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변화는 마치 동화 같은 이야기처럼 놀랍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막막했어요.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데 지금은 시간이 모자랄 정도예요. 달력에 빈칸이 없을 정도로 매일이 즐거워요. 대구에 사시는 박영숙 할머님의 하루 일과를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요가로 하루를 시작해요. 8시부터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강사로 활동하고 오후에는 제가 만든 손뜨개 제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죠. 주말에는 동네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요. 서울의 김순자 할머님도 비슷한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아침엔 경로당에서 한자를 가르쳐요. 점심에는 실버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고 저녁에는 유튜브 방송을 해요. 제 나이가 75세인데 요즘이 제 인생에서 가장 활기찬 시기예요. 수입도 꽤 되신다고 합니다. 월 평균 150만 원 정도는 벌어요. 물론 큰 돈은 아니지만 제가 좋아하는 일로 벌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용돈이 필요할 때마다 자녀들에게 손 벌리지 않아도 되니 자존심도 살고요. 부산의 이명숙 할머님은 더 놀라운 성과를 이루셨습니다. 작년에 시작한 유튜브 채널이 5만 구독자를 넘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가 인플루언서 됐다고 자랑한다네요. 광고 수익만 월 200만 원이 넘어요. 전문가들은 이런 액티브 시니어 생활이 건강에도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사회활동은 치매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여러 사람과 교류하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은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평균 10살 정도 젊게 산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김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중 작업을 하면서 여러 사람과 소통하는 것은 뇌의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은 치매 예방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회활동에 적극적인 노년층의 우울증 발병률이 70% 이상 낮다고 합니다. 수면의 질도 훨씬 좋아진다고 해요. 더 놀라운 것은 경제적 자립도입니다. 취미로 시작한 손뜨개가 이제는 제 브랜드가 됐어요. 백화점에서 제품 입점 제안도 받았답니다. 내년에는 미국 수출도 계획하고 있어요. 이런 성공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요.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적기입니다. 둘째,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는 것. 처음부터 큰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하루에 한 가지씩, 조금씩 시작했죠. 셋째, 꾸준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 매일 유튜브로 새로운 것을 배워요. 세상이 이렇게 재미있는 줄 몰랐어요. 특히 요즘은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는 70세에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자한테 배웠죠. 이제는 제가 다른 할머니들을 가르칠 정도가 됐어요. 우리 실버 크리에이터 모임에만 100명이 넘는답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뭘 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인천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이미경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노년층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열정입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의 변화를 봤어요. 80세에 컴퓨터를 배워서 창업하신 분도 계시고 75세에 미술을 시작해서 전시회까지 여신 분도 계세요. 심지어 85세에 피아노를 시작해서 작년에 첫 연주회를 하신 분도 계세요. 서울대 고령화연구소의 박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노년기는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하기에 최적의 시기입니다. 시간적 여유도 있고 인생의 경험도 있죠. 특히 요즘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60대는 인생의 또 다른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성공적인 노후를 보내고 계신 분들의 구체적인 시작 방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시작했어요. 아침 8시 요가 수업, 그것만 한 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몸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밝아졌어요. 점점 활동을 늘려가는 거죠. 두 번째 달에는 스마트폰 강좌를 신청했어요. 세 번째 달에는 손뜨개 모임에 들어갔고 어느새 제 인생이 이렇게 달라져 있더라고요. 지금은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정도예요. 부산의 한 노인복지관에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한 달에 하나씩 도전하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첫 달은 운동, 둘째 달은 취미, 셋째 달은 디지털 기기. 이런 식으로요. 성공률이 무려 85%나 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소득 창출 방법입니다. 처음부터 욕심내지 마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도우미로 시작했어요. 시간당 10,000원,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지금은 전문 강사가 되어서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고 있답니다. 월 수입이 300만 원을 넘을 때도 있어요. 경기도의 김영희 할머님은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동네 아이들에게 무료로 한글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소문이 나면서 학부모들이 찾아오더라고요. 지금은 방과 후 한글 교실을 운영하고 있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단계적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갑자기 큰 변화를 시도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작은 성공을 맛보면서 자신감을 쌓아가는 게 핵심이에요. 마치 계단을 오르듯이 한 걸음씩 천천히 가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요즘은 디지털 시니어가 대세입니다. 유튜브로 요리 영상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리 채널 대박났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월 수입이 200만 원을 넘어요. 광고 수익에 식당 협찬까지. 제가 이런 날이 올 줄 꿈에도 몰랐죠. 디지털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요즘은 65세 이상 시니어 유튜버가 5,000명이 넘습니다.
특히 손맛으로 승부하는 요리 채널이나 인생 경험을 나누는 상담 채널이 큰 인기를 끌고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멋진 인생 2막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영상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년기에 주의해야 할 점들과 행복한 노후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진작 알았더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 다행이에요. 이제는 제가 다른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답니다. 광주의 한 복지관에서 만난 김순자 할머님의 말씀입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여성 어르신들을 위한 멘토가 되었다고 합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자유롭고 당당한 거죠. 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뜨면 설렙니다. 오늘은 또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하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 당당한 나만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로 급한 결정을 하지 마세요. 둘째, 법적인 보호 장치를 반드시 마련하세요. 셋째, 자신만의 인정 네트워크를 유지하세요. 넷째,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작은 도전을 시작하세요. 다섯째, 새로운 배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저도 망설였어요. 근데 시작하고 보니, 진작 이렇게 살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80세에 시작한 유튜브가 이제는 제 수입원이 됐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군가의 간병인이나 돌봄 제공자가 되기 위해 태어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답고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인생의 작은 변화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인생을 응원하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황금빛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